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26년 GA4를 정복하라. 드디어 4탄입니다. 네, 전에 한번 진행했던 것들과 한번 복습 한번 하고요.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이랑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까지 해야 그 다음에 뒤에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조금 이론에 가까운 거 거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UTM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이거 좀 약간 어렵고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요거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우리 GA까지 한번 했었고 1탄, 2탄, 3탄 3탄에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까지 다 완료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앞에 조금 추가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태그 매니저로 설치하셨을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이 코드들을 복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호스팅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부터 구글 애널리틱스가 읽을 수 있다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은 설치가 된 거긴 한데 사실 태그 매니저는 조금 더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태그 매니저와 그리고 애널리틱스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을 제가 원래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4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뭐 까먹었다기보다는 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복습하는 김에 겸사 알려드리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우리 여기 관리해서 들어와서 데이터 스트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에 애널리틱스로만 설치를 하셨다 라고 하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고, 여기 밑에도 데이터 수신 중이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은 잘못 설치하신 거예요. 요거는 자세한 내용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좀 답글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 2, 3편 다 보셨는데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요런 분들은 꼭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오다가 어딜 놓쳐서 잘 못했거나 잘못했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우리 3편이나 2편 보면서 잘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려서 아마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점검만 하고 갈게요. 우리 AMPM 글로벌, 저는 회사 제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AMPM 글로벌 우리 회사 넣었고 스트림 아이디랑 측정 아이디가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태그 안내 보기 누르면 여기서 직접 설치해서 이렇게 코드값 있는 거 우리 호스팅사에 붙여넣는 것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야 됩니다. 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저는 이게 사실 저희 홈페이지다 보니까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데이터가 집계가 되고 있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돼 있으셔야 돼요. 요거 안 되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하고 오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고 관리 들어가도 여기 활성화 되었습니다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전송 중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그 매니저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태그 매니저로 설치한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태그 매니저로 설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셔서 이 측정 아이디 G-어쩌저쩌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요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누르면 복사가 돼요. 요거 복사를 해두신 상태로 태그 매니저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태그 매니저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연결시키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조금 복잡한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아주 쉽게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자, 먼저 태그에 들어가셔서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태그와 트리거를 구성하라고 나와요. 2개. 뭔지 모르셔도 돼요. 이게 왜 태그인지, 태그의 뜻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트리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딱
정해진 것만 딱딱 해놓으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태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구글 애널리틱스가 나와요. 우린 태그 매니저랑 애널리틱스랑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구글 태그랑 구글 애널리틱스 4 이벤트가 나오는데 구글 애널리틱스 4 이벤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런 창이 나와요. 조금 복잡한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측정 아이디에만 우리가 아까 넣었던 복사했었던 T 어쩌고저쩌고 G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있죠. 아까 여기 요거 측정 아이디 요거를 여기 넣어주시면 구글 컨테이너에 태그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태그도 만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 컨테이너에서 구글 태그가 발견됨 이라고 하면서 애널리틱스와 연결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벤트 이름은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태그 매니저 테스트로 할게요. 테스트로 넣고 여기 뭐 이벤트 변수 속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되고 괜히 복잡하기만 해서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체크 포인트까지 완료가 되고 나시고 트리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리거에서는 우리는 다 읽어야 되니까 요걸로 하셔도 좋고 요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올 페이지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태그의 이름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유롭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냥 담당자분께서 보시기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테스트로 할게요. 저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태그 그리고 테스트 이 연동 이벤트가 두 개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연동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여기서 제출을 또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뭐가 변경이 될 때마다 이 변경된 사항을 계속 태그 매니저한테 제출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안 하고 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항상 제출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상단에 제출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 사항이 있으실 때마다 요거를 제출을 눌러주시고 여기 내용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아무 의미가 없어서 뭐 내가 뭐 꼭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셔도 되는데 뭐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넣고 요 게시를 눌러주시면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될 때까지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가 이렇게 완료됐다 라고 하면 이렇게 게시가 완료되었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 돼야 태그 매니저는 태그 매니저도 활용할 수 있고 애널리틱스랑 연동도 돼서 데이터도 읽어올 수 있고 요렇게 완료가 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맞아, 어려워요. 제가 1편인가 2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애널리틱스로만 설치하는 건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뭐 이렇게 막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긴 해요. 근데 태그 매니저 하면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애널리틱스도 좀 다뤄봤고 이제 애널리틱스보다 태그 매니저를 통해서 더 관리를 하고 싶어, 더 디테일하게, 더 깊게, 더 많은 내용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태그 매니저를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그 매니저 관리법은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게 아직 한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머리가 너무나도 아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애널리틱스랑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서 기회가 된다면 이벤트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태그 매니저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이 애널리틱스에는 태그 매니저로 설치를 하셨든 아니면 그냥 애널리틱스로 설치를 하셨던 간에 이 안에 데이터가 찍히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찍히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꼭 이 설치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게 혹은 또 데이터 지식을 얻는 게 훨씬 더 좋아지실 거니까 꼭 여기까지 완료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완료해 봤는데요. 오늘은 UTM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UTM이라는 걸 알아보게 될 건데 제가 조금 적어 왔어요. UTM이란 무엇인가. 이거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최대한 편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TM이란 무엇인가? 이건 저는 그냥 쉽게 정의하면 이 홈페이지 주소 있죠. 이 홈페이지 주소 뒤에 애널리틱스가 접근을 합니다. 여기에 애널리틱스가
나 접근해야지 하는데 뭐가 있어야 얘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까지는 완료가 됐어. 코드를 읽을 수는 있어. 근데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코드를 또 넣어줘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널리틱스가. 얘가 참 바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넣어주셔야 되는데 얘는 사실상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필수값입니다. 필수값. 뭐 안 쓰셔도 되는데 나는 뭐 굳이 뭐 안 하겠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애널리틱스를 하실 거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사실 이걸 구글 애널리틱스를 하는 의미가 없어질 정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그냥 일반 데이터 찍히는 거 그래 뭐 잘 나올 수 있지. 하지만 이 UTM을 넣지 않으면 사실상 애널리틱스의 절반도 쓰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UTM은 반드시 해주시고 이번 영상 교육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TM이 되게 막 영어고 막 어렵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URL 있죠. URL. 그러니까 뭐 www.ampm.co.kr 요 URL 뒤에 붙는 코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좀 어려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려 볼 텐데 그냥 URL 뒤에 뭐가 붙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홈페이지에 대한 분석,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입됐고 뭐 광고인지 아닌지 어디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이런 데이터들의 종합적인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분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네이버인지 구글인지 카카오인지 뭐 인스타인지 페이스북인지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코드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ww.ampm.co.kr인데 여기 뒤에 막 어쩌고저쩌고 붙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뭐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막 이렇게 막 붙는 거 있어요. 이렇게. 뭐 물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뒤에 붙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우니까 요것만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가끔 보시면 아이고 오타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 홈페이지를 아무거나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광고 대행사니까 AMPM 글로벌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AMPM 글로벌. 자, 여기도 이렇게 검색하면 딱 이렇게 서치 네이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어쩌고저쩌고 많죠. 막 이렇게 뒤에 이게면이 UT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URL 뒤에 뭔가를 붙여서 네가 어떻게 왔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UTM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느 홈페이지를 가도 다 웬만하면 붙어 있어요. 이게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여기도 보이시면 막 뒤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죠. 여기도 막 들어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쭉 짧게 들어가 있네요.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곧 UT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부르는 명칭은 다르겠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때 쓰는 명칭을 UTM이라고 한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붙는 게 다르죠. 여기는 막 엄청 복잡하게 붙어 있고 또 여기는 뭐 되게 간단하게 미디어라고 붙어 있고 이거는 사실 붙이기 나름인데 이 규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규칙. 그래서 제가 여기 가져온 게 이거예요. 사실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URL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더 붙는 걸 보면 뭔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슬래시 같은 거. 이거는 마감이란 뜻입니다. 마감. 끝났어. 여기서 끝.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물음표 있죠. 물음표는 다시 읽기 시작할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ww.ampm.co.kr로 들어가서 홈페이지구나 이거.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자, 그리고 코드를 읽기 시작할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뒤에 막 이렇게 나오면 여기까지는 홈페이지인 거고 이 물음표 뒤로부터는 이게 코드라고 한다면 내가 읽을게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로 시작하면은 코드를 읽기 시작할게고요. 여기서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홈페이지 URL에 따라서 좀 달라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때로 다를 때가 있어서 요거를 말해드리면 홈페이지까지 마감을 하고 그리고 한번 읽어봐 이제 약간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홈페이지 URL이 어떻게 구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건데 슬래시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의 차이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의 URL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URL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초 URL을 생성할 때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서 사실 모든 홈페이지가 공통적이나 이걸 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크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면 한번 넣어보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넣었을 때 데이터가 잘 읽힌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읽었을 때 잘 읽힌다. 그럼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 두고 이렇게 두고 데이터를 측정을 하시는 법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읽기 시작할게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쩌고 나옵니다. 또 여기도 어쩌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코드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엔드라고 하죠. 요거는 엔드라고 하죠. 뭐 이거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엔드라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UTM이라는 걸 넣어볼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있는 이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 있는 자체의 URL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고유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광고를 집행을 하죠. 광고를 집행할 때 랜딩 페이지라는 게 있죠. 랜딩 페이지 그리고 표시 페이지가 있습니다. 광고를 진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표시 URL이라고도 하고 뭐 혹은 뭐 페이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랜딩 URL이랑 뭐 페이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다를 겁니다.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대부분 광고를 진행하셨을 때 데이터가 보고 싶으니까 혹은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광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분석하고 싶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시 URL과 랜딩 URL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검색해 보면 여기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가 AMPM 글로벌을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광고가 나오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이는 URL이 표시 URL입니다. 근데 실제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랜딩 페이지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연결 URL입니다. 그래서 뭐 연결 URL, 랜딩 URL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유값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근데 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이렇게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광고 상담 여기로 떨어뜨리고 싶어. 사람들이 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바로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여기로 떨어뜨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랜딩 URL, 연결 URL은 이렇게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이 뭐 UTM이라는 게 막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쉽게 아까 다시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해보면 이 URL, 우리 홈페이지의 주소죠. URL 뒤에 뭔가를 붙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의 홈페이지에 들어온 유입자들에 대한 분류를 시키는 것이다. 광고로 들어온 사람들 혹은 뭐 어떠한 형태의 경로로 들어온 사람들이
들이 어떻게 들어왔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어떤 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한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슬래시는 여기서 끝내고 끝낸다 라는 뜻이고, 이 물음표가 들어간 것들은 여기서부터 코드를 읽기 시작할 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엔드는 그리고다, 코드를 읽고 그리고 코드 그리고 코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시는 모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표시 URL과 랜딩 URL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랜딩 URL, 연결 URL 등을 활용해서 UTM 코드를 넣어서 이 URL을 새로 만드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걸 미리 준비를 해왔어요. 이게 저희가 넣을 코드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UTM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소스, 미디엄, 그리고 캠페인, 컨텐츠, 텀,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뭐 좀 어려운데 쉽게 그냥 생각해보면 이거는 어디야입니다. 어디야? 그러니까 어디야? 네이버야? 뭐 카카오야? 뭐 페이스북이야? 인스타그램이야? 요런 걸 알아보는 어디야입니다. 어디야.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들어가는데 광고 클릭,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페이지 이동, 뭐 아니면은 뭐 과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뭐 요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캠페인은 왜입니다. 왜. 그래서 왜 들어왔는데 요겁니다. 뭐 광고 뭐 소재가 좋아서, 혹은 뭐 광고가 잘 나와서, 뭐 리타겟이 돼서, 뭐 요런 개념이라고 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컨텐츠는 요거는 사실 넣어도 되고, 요 두 개는 이 컨텐츠와 텀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는 요 소재들을, 이 광고가 어떤 게 소재가 좋은지, 광고가 좋은지를 더 알아보기 위한 세분화, 왜의 세분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텀은 키워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왔어, 요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지금 헷갈리시죠? 맞아, 헷갈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헷갈리는 게 맞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어쨌든 저희는 이걸 분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석하려면 당연히 이런 육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온 건지, 어떻게 온 건지, 왜 온 건지, 어떤 키워드로 들어온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 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요거를 한번 넣어보면 약간 요렇게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요거는 저희 홈페이지 URL이고요. 저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코드를 읽어볼까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UTM을 넣고요. 그리고 소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소스는 뭐냐? 그러면 네이버다. 네이버로 들어온 애들만 보여줘 라는 겁니다. 네이버다 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UTM을 넣고 미디엄에서 우리 CPC 광고를 통한 애들만 보여줘. 그리고 UTM으로 캠페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봄 이벤트 소재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만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이 URL을 이 연결 랜딩 페이지 내에 넣어놔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표시 URL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랜딩 페이지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URL로 떨어질 거야. 그리고 코드를 읽어볼게. 네이버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CPC 클릭당 비용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봄 소재 이벤트를 사용했던 우리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나한테 데이터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자연유입, 뭐 광고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보고 싶은지를 나누고 싶은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필터 값을 걸 수 있어요. 네이버만 보여줄래? 네이버만 쫙 보여주고 CPC로 들어온 사람들, CPT로 들어온 사람들, 뭐 CPM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것도 다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실제 세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굉장히 어렵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UTM은 다시 말하지만 URL 뒤에 붙는 코드 값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가 광고를 집행했을 때에 대한 종합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볼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코드는 끝나는 거, 코드를 읽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어진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표시 URL과 랜딩 URL을 사용할 때, 광고에 들어갈 때 랜딩 URL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UTM이라는 각 항목들은 어딘지,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썼는지 이런 세분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한 거고, 대체적으로 여기서 많이 포기하십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도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실제 명시된 화면을 보고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서 오늘 기억하시는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검색하면은 이렇게 막 만들어주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쓰는 거는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적어도 내가 스스로 만들 줄 알아야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일부러 이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라고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린 거고요. 이거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아마 영상 올라가면 댓글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5탄 찍으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싹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이후에 활용하실 때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 뒤로는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요 정도만 딱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UTM 관련되는 내용으로만으로 너무 꽉 차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 더 말씀드려야 되고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마 머리가 많이 복잡하실 거라 제가 오늘 여기서 끊을 겁니다. 여기서 끊고 그 다음 시간에 예시를 보여드린다거나 혹은 만들 때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법, 이거를 왜 넣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해서 가져와 드릴게요. 근데 이 이론이 없으면 그걸 보더라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더라도 이론적인 내용을 넣어 드렸어요. 이거는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올해는 GA4를 좀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촬영할 때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복잡하더라도 바쁘더라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이나 이런 거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영상에 댓글 많이 남겨주신 것들 다 제가 확인하고 있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답변을 못 드리거나 확실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간에 한번 제가 싹 정리를 해서 답변 한번 드릴 테니까 저희 올해 다 정복하기로 하셨잖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UTM 꼭 기억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좀 어렵고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복잡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올해는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